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죠. 지난주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 무역 기구인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어서 이번 주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이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 짚어보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인데요. 지난주에 한일 갈등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쉬셨고요.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자, 먼저 일본 다녀오신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가셔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이제 일본 변호사분들 또 국회의원, 네. 뭐 산업계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일본의 무역 도발의 그 밑바닥에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일본은 자꾸 국제법 위반이라는 그런 틀로 가져가는데 네. 우리는 이것이 일본의 어떤 침략 전쟁기의 인권 문제라는 네. 그런 본래의 성격, 본래의 그렇죠. 프레임을 네. 일본 변호사들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키구치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이 이제 이달에 예. 서울을 방문합니다. 예. 세계 변호사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데 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이 침략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라는 그런 원칙, 그 원칙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네. 같이 정립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것을 위한 어떤 상호 대화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그 소득이라고 할까 의견 접근은 좀 있었습니까? 이제 첫 발을 뗀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일본이나 한국의 다 변호사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법정 어떤 대표 기구이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본 침략기의 인권 문제라는 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왔고요. 그래요. 네, 키구치 회장이 이제 한국을 방한을 할 때 이찬희 대한변호사 회장과 네. 또 회의를 하고 이후에 네. 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본 변호사 연합회? 네. 변호사 연합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변호사회와 같은 성격이고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아무튼 그렇게 목소리를 내준다면 뭐 우리로서는 뭐 그 반가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특히 이제 우리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대화, 네. 또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문제라는 점들을 좀 더 국제사회에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첫 발을 뗐으니까 이것이 이제 또 일본 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먼저 그 현안들 좀 하나하나 좀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송기호 변호사와 화면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와서 검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미 예고된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이번 주에 일본을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이미 예고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할 때 또 되게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우리는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 이렇게 되는데 일본이 좀 아파할 품목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들은 비교적 다른 곳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그래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만이 수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반도체라든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이 현재 일본의 무역 도발 문제를 풀어가는 또 대안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죠. 우리 중소기업이 좀 부담을 많이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이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 경우는 이제 일본과는 좀 다른 제도
인데요. 이 점을 어떻게 조금 달라요? 설명을 예, 드리면은요. 예.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준수, 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면은 한국에게 어떤 포괄 허가로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프리패스 그렇죠. 권한을 주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 일본의 무역 도발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비백색 국가이잖아요. 근데 비백색 국가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네. 그걸 이제 CP라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약 한 1,500여 개 정도의 일본 기업들이 이제 그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백색 국가인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포괄 허가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경우는요. 그런 예. 제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우리 경우는 그와 동일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같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AAA, 네,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한해서 그런 품목별 포괄 허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은요. 그럼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기업이 많지가 않나요?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아, 그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거의 뭐 예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의 그러니까 일정 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갖추면은 포괄 허가를 내주는 그러면 그런 제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문제는. 트리플 A 등급을 받지 않은 거의 모든 기업이 그렇죠. 일본에 수출할 때는 건건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예. 더욱이 이제 자, 이 무역 도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재 기술의 어떤 우리 중소기업과의 상생 그런 이제 자립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것이 인권 문제라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또 WTO 제소와 함께 일본의 이 무역 보복 무역 도발을 해결해 나간다. 네. 저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전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 즉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를 해야 네. 또 우리가 기술 이 생태계를 자립하는 그런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저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금 그 아주 유효하고 좋은 어떤 대책이냐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 제외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피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아직은 이게 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가 예. 아직은 네네. 예. 불과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우리 수출을 규제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일본이 그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확인을 하고 예. 또 아직까지는 이 11개 기업 이외의 사실상 거의 99% 우리 기업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수출 규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 기업의 준비도 좀 보아가면서 해도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타이밍을 좀 잘 골랐어야 되는데 좀 약간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아직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지난주까지 이제 그 찬반 의견 제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산자부가 그 이제 평가하는 기간이고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상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제소에? 이 WTO 제소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그래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우리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을 네.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WTO 제소에 들어갔을 때 일본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가 이제 이것이 자기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장 어떤 무역 관리다. 이 논리란 말이죠. 재량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재량권이라는 게
대단히 좁다. 네. 다시 말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안보적 위해 사유라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일본을 바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우리 수출 규제를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재량권이라고 하는 그런 방어 논리를 오히려 강화시켜줄 위험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일본을 WTO 제소하면서 막상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제소에서 뺐어요. 이번에 반도체 그 세계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만 제소를 했지. 제소 내용이 그걸로 제소 한정이 내용에서 됐습니까? 예.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색 국가 제외 문제는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상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지 않으면서 네. 또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 제외하는 문제는 바로 들어가는 문제는 저는 좀 더 큰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그 민간 불매 운동은 뭐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고, 네, 그거는 아주 뭐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적절하고 대단히 일본 방문에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네. 또 놀라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네, 그것이 큰 어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자민당 소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확인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9월 9일 날 NHK가 이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약 68% 정도가 현재의 한일 관계가 염려스럽다. 네. 그 중에서 32% 그러니까 전체의 32%가 상당히 염려된다라는 여론이 나왔거든요. 다 합해서 이제 68%인데 저는 이 여론은 결국은 우리 불매 운동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일본에 그러면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이제 관광객 줄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여파를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치단체장 중에서 일본 자민당의 자민당 소속이고 영향력 있는 단체장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니까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 네, 민간의 어떤 주도적인 민간 자발적인 불매 운동은 저는 의미가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강원도 뭐 이런 곳에서는 그다음에 충북 이런 데서 지금 어떤 조례를 만들고 있냐면 일본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우리 정부도 우려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외교부를 중심으로 좀 신중하게 4.13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시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것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 경제가 3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개방 경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떤 100% 폐쇄 경제를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외국인 투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WTO나 FTA를 하는 것도 어떤 건전한 외국인 투자를 받겠다는 건데 이것이 자칫 잘못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른바 정범 기업 가령 이제 우리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 약 한 300여 정도의 그런 그 기업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어떤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게 어떤 이러한 것이 확정된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84개네요. 우리 서울시 조례에 284개 일본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적어도 한국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할 때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받는 것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임의적이다. 어떤 적법 절차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더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칫 이것이 이 자체가 또 WTO 물론 이제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아주 소액이거든요. 근데 소액이라 하더라도 WTO에 보면은 이제 그 회원국들의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민간 주도의 불매 운동의 그런 주도성,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다시 좀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다시 좀 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120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난주 초 CNN에서 일본의 고노다로의 실시간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하는 행동하고 다릅니다. 이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지될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홍보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해 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뭐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노나 이제 또는 이번에 이제 모태기 외상 다 네. 마찬가지로 네. 마치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 국제법 위반의 프레임을 가져와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이 단순한 어떤 무역무안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전쟁기에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그렇죠. 좀 더 그럼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